여러분,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젊을 때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피곤하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쉬어야 몸이 따라주고,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내리던 계단도 이제는 중간에 숨이 차서 쉬어야 할 때가 많아지지 않으셨습니까?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근육감 소증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한 근육감 소증을 막고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이 음식은 단 한 그릇으로 계란 12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정말 평생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육감 소증은 의학적으로 사르코페니아라고 불립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 매년 3회 5%씩 감소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이 78%가 근육감 소증 위험군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병에 쉽게 걸리고 폐렴 같은 질환에서 회복이 더뎌집니다. 또 넘어졌을 때 뼈가 부러질 위험이 5배나 높아지고 치매 발병률이 3.2배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의 기초입니다. 근육감 소증의 주요 증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하는 경우, 페트병 뚜껑을 열기 어려운 경우, 5kg 정도의 쌀 포대를 들기 힘든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 둘레가 31cm 이하로 줄어들었다면 근육감 소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혹시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팔에 도움 없이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기가 어렵거나 중심이 흔들린다면 이미 근육감 소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 발로 서서 60초 이상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테스트를 해보신 어르신들이 아이고, 나는 그래도 아직 젊은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 하시며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지키고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음식을 통해 근육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노인 환자만 2만 명 이상을 진료해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근육감 소증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잘 소화되지 않아 위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단백질이 흡수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어르신들에게는 고기보다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식품들이 있습니다. 또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B군,
비타민 C 등이 함께 섭취되어야 근육 합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 단백질 합성의 신호를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2세의 어느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휠체어 없이는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조차 혼자 가기 어려웠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특별한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음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황태국과 두부반모, 멸치볶음을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아침마다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가족분들도 깜짝 놀라며 예전에는 하루 종일 누워 계셨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경우 특히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든 것이 회복의 핵심이었습니다. 81세의 한 할아버지는 소화 기능이 약해 고기를 먹으면 늘 배가 더부룩하고 탈이 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콩나물 국밥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콩나물은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넉 달 뒤 이분은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압도 정상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콩나물에 들어있는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79세 할머니는 골다공증과 근육감소증을 동시에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볶은 멸치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8개월 후 골밀도가 12%나 올라갔고 근육량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할머니 본인도 내가 다시는 손주들 안고 놀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애들이랑 뛰어도 숨이 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 멸치의 풍부한 칼슘이 뼈 건강과 근육 기능 모두에 도움을 준 사례입니다. 76세 남성 환자분은 당뇨 때문에 고기를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부반모를 매일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근육량이 12% 증가했고 혈당 수치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85세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할머니는 황태, 콩나물, 멸치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단 6개월 만에 근육량이 20%나 늘어 다시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식만으로도 근육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74세 한 남성분은 로 인한 입원 후 급격히 근육이 줄어든 경우였습니다. 퇴원 후 검은 콩 두유와 황태국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5개월간 지속한 결과 입원 전 근육량의 95%까지 회복하셨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정도의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근육감소증을 막는 5가지 음식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100g에는 1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닭가슴살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아스파르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운동선수들이 마시는 아미노산 음료에도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게다가 가격이 저렴하고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콩나물에는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단백질 흡수를 돕고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특히 콩나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으로는 드시지 말고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리법은 콩나물국입니다. 멸치, 육수에 콩나물을 넣고 끓인 후 된장을 풀어 드시면 됩니다. 콩나물밥도 좋은 방법입니다. 쌀과 함께 콩나물을 넣고 밥을 지으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 무침의 경우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무치면 비타민 E까지 보충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멸치입니다. 멸치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칼슘도 풍부합니다. 멸치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3배에 해당하는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유의 15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칼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꼭 필요한 무기질입니다. 멸치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도 있어 심장 근육을 강화합니다. 또한 멸치에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인 성분도 많아 뼈와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멸치를 그냥 드시면 짤 수 있으니 볶아서 드시거나 국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 육수에 두부와 콩나물을 넣어 끓이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을 만들 때는 견과류와 함께 볶으면 불포화 지방산까지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멸치를 물에 한번 헹군 후 사용하시면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100g에 8g이 단백질이 들어있고 흡수율이 90% 이상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한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폐경기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근육량을 막아주고 호르몬 변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보완합니다. 실제로 두부를 꾸준히 드신 환자분들은 근육량이 늘고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두부는 위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아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에는 레시틴이 풍부해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도 적절히 들어있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두부찌개입니다. 된장이나 김치와 함께 끓여 드시면 발효식품의 유익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전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걀과 함께 부쳐 먹으면 완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근육 합성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파두부처럼 고추장과 함께 조리하면 캡사이신이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추가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 100g에는 36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근육 속 염증을 제거해 근육 합성을 돕습니다. 실제로 검은콩을 꾸준히 드신 70대 어르신들의 근육 감소 속도는 일반인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있어서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 변비 해소와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이소플라본은 여성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검은콩은 반드시 충분히 불려서 푹 끓여 드셔야 합니다. 하룻밤 정도 물에 불린 후 약 1시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검은 콩밥으로 드실 때는 쌀과 28 비율로 섞어 지으시면 적당합니다. 검은 콩 두유도 좋은 방법입니다. 믹서에 삶은 검은 콩과 물을 넣고 갈아서 체에 걸은 후 설탕 대신 꿀을 약간 넣어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위는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7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 발린, 이소류신이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황태는 명태를 영하 20도에서 얼렸다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농축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미노산의 구조가 변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게다가 DHA와 타우린이 풍부해 뇌와 심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황태에는 또한 비타민 D가 풍부해 칼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에 좋습니다. 셀레늄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 모아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황태국 한 그릇이면 하루 단백질의 7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관도 간편해 냉동실에 넣으면 1년 이상 보관 가능합니다. 황태국을 끓일 때는 찬물에 황태를 넣고 끓여야 깊은 맛이 납니다. 약 20분 정도 끓인 후 무나 두부, 콩나물 등을 넣어 함께 끓이면 영양가가 더욱 높아집니다. 황태채 무침도 좋은 방법입니다. 황태채를 찬물에 불린 후 각종 야채와 함께 무쳐 드시면 비타민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조합의 중요성. 그렇다면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황태국과 검은콩 두유, 점심에는 두부가 들어간 찌개와 콩나물, 무침, 저녁에는 멸치볶음과 현미밥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9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권장량의 1.5배입니다. 노년에는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권장됩니다. 단백질 섭취 시 지켜야 할 팁도 있습니다. 반드시 비타민C를 함께 드세요. 흡수율이 30% 높아집니다. 귤 하나, 토마토 반 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을 꼭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황태를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멸치는 짜서 고혈압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신데 국물로 활용하면 오히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은 당뇨 환자에게도 좋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은 황태를 푹 끓여 드시고 멸치는 가루로 만들어 요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두부는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으며 콩나물과 검은콩도 충분히 익혀서 드시면 문제 없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의 경우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양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시작한 후 점차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근육, 운동과의 병행.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적절한 운동입니다.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회씩 3세트,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10회씩 2세트, 발가락 들기와 발 뒤꿈치 들기를 각각 20회씩 하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이라도 단백질 섭취와 함께하면 근육량 증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5가지 음식을 모두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2-3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근육감 소증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황태국 한 그릇, 검은콩 두유 한 잔, 멸치볶음 한 접시가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황태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87세가 된 지금도 현역에서 하루 12시간씩 진료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이 5가지 음식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근육은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내일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